커피 한 잔 4분, 권총 한정 3년, 스포츠카 한 대 59년. 모든 비용이 시간으로 계산되는 세상. 바로 영화 인타임의 세계입니다. 이 영화 속 사람들은 모두 팔뚝에 카운트다운 시계를 달고 살아갑니다.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돈 대신 시간으로 거래되는 세상. 부자는 수백 년을 살고 가난한 사람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잔혹한 설정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팔에는 시계가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숫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2배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48시간처럼 살게 만드는 방법, 즉 시간을 늦추는 법의 본질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의 불평등.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그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은 해야 하는 일로 하루가 묶여 있습니다. 회사, 가정, 의무, 생계. 시간은 늘 쫓기고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같은 24시간이라 해도 누군가는 시간을 소유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빌렸습니다. 인타임의 세계처럼 우리도 어쩌면 시간의 빈부격차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느리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시간만이 진짜 시간이다. 얼마 전 대학 후배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며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게 웃고 일찍 귀가했죠. 그런데 다음날 몸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오전은 숙취로 날리고 오후는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루를 다 썼지만 아무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24시간은 분명 존재했지만 내 삶에는 단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잠들어 있었던 거구나. 반대로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카페 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 하루가 놀라울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밀도가 다릅니다. 시간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잠을 덜 자는 게 아니라 정신이 깨어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정신이 깨어있을 때 시간은 늘어지고 하루는 2배로 길어집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 시간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처음엔 편안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강은 방향을 바꾸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흘러온 게 아니라 떠밀려온 거구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를 잡아야 합니다. 강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노를 젓는 행위가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시간을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흐름 속으로 끌고 갑니다. 회사 일정, 회식, 뉴스, SNS,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심지어 날씨 하나에도 우리는 감정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보다 자기 안의 리듬으로 하루를 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대신 러닝화를 신는 사람, 단 10분이라도 명상하며 하루의 방향을 잡는 사람, 책을 한 장이라도 읽으며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루틴이 있는 삶은 물 위에 노를 젓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번 노를 젓는다고 강이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세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노를 잡고 있는 순간 적어도 방향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은 지루하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루한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이 지루한 것입니다. 루틴은 그 반대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고 조용히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마치 조류의 힘을 이용해 배를 움직이듯 루틴의 힘은 거대한 인생의 속도를 서서히 바꿉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낍니다. 세상이 분주하게 흘러가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냅니다. 바로 그 리듬이 깨어있음입니다. 반대로 루틴이 없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시간에 사용당했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루틴의 본질입니다. 5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 출근 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을 한 줄 적는 것. 이 모든 게 나는 내 하루의 방향을 안다는 신호입니다. 그 작은 반복이 시간의 속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추석, 시간을 잃는 사람과 시간을 버는 사람.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쉴 거야. 그 말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끝없이 돌아가던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쉼이 진짜 쉼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달콤하지만 3일째부터는 괜히 피곤해지고 넷째 날엔 허무함이 밀려오죠. 몸은 분명 쉬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듬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루틴이라는 보이지 않는 리듬 덕분입니다. 그 리듬이 하루를 설계해주고 삶의 기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휴가 되면 우리는 그 리듬을 잠깐만 내려놓습니다. 아침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며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고 운동이나 독서 같은 습관도 다음 주부터 하자로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저 느슨해진 하루에 휩쓸리며 흘러가죠. 이때 느끼는 이상한 피로감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리듬이 깨진 피로입니다. 루틴의 끈을 놓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잡으려면 그보다 두세 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한번 무너진 리듬은 몸이 아니라 의지가 다시 맞춰야 하는 악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명절 이후 왜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건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틴의 끈을 단 한 줄이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연휴라도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책 한 장이라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 그 10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깨어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그 한 줄의 루틴이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연결해줍니다. 명절이 끝난 후 루틴을 지킨 사람과 놓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루틴을 지킨 사람은 몸은 가볍고 마음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도 자연스럽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쉬는 동안에도 살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루틴을 놓은 사람은 다시 알람을 맞추는 게 힘들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버겁습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가 삶 전체의 템포를 바꿔놓습니다. 결국 쉼의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루틴을 유지하는 건 그 자체로 자기 회복의 행위입니다. 명절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몸은 가벼운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쉰 게 아니라 흘러간 것입니다.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쓴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벌며 살 건가요?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단 하나의 루틴,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잃지 마세요. 그 리듬이 바로 당신의 삶의 방향입니다. 시간의 진짜 차이. 시간의 길이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의식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정신이 분주할수록 하루는 짧아지고 정신이 고요할수록 하루는 길어집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만큼만 존재합니다. 영화 인타임에서 부자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반면 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질문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결국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화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벌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잃으며 살고 있는가? 시간을 늦춘다는 건 시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속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이 많을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하루는 깊어지고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을 늦춘다는 건 결국 인생을 되찾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루의 순간들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번 명절 연휴,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벌며 살 건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번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스스로와 약속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다음 하루도 함께 디자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